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도 좋은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선방을 한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한번 진단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S&P 500이 지난주 내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초에 한 번 정도 플러스 조금 났고요. 5일 연속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사실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기술주에 상당히 비중이 크죠. 실제로 보면 나스닥에서 기술주가 제일 많은 겁니다. 한 67%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의 하락이 나스닥이 오늘 주가에 나름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2.46%나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62달러 수준까지 회복했고요. 금값도 오늘 나름 1,800달러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역시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들이 두 개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에너지 섹터입니다. 오늘도 3.8%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 제일 강한 섹터에 분명했고 지금 탈추종을 불허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역시 금융섹터입니다. 금융섹터 오늘 다시 1% 가까운 반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술주의 오늘 상대적인 하락,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부터 내내 지금 상대적 부진하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으나 어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는 소위 기술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 섹터 내 기업들에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하다는 것을 그냥 교과서에서 얘기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 정말 큰 기업들은 세상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테크 주식이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거냐? 금융업종은 사상 최고가를 오늘 또 다시 기록했습니다. XLF라고 섹터에는 ETF가 있는데요.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물론 애플의 비중도 제일 많지만 여전히 애플 다음으로는 금융주의 섹터가 많은 벅시스웨도 다시 오늘 1%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냐면 물론 이게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항상 금리 상승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의 상대적인 강세를 갖고 오는 법이거든요. 가치라는 게 별것이 아니라 어떤 멀티플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하는 ETF가 몇 개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러셀 1000의 가치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ETF로 보면 IWD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성장주는 IWF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요. IWD는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올라가는 반면에요. IWDM입니다. F인데요. IWF 러셀 1000 성장주는 오늘 주가가 또다시 떨어지면서 4일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의 상대적 하락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오늘과 내일이죠. 미국 시간 23일과 2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말이 나올 건 없지만 최근에 질문이 나올 테니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내일 아침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의 연준 의장 발언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는데 테슬라, 애플 등이 최근 들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8%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함께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이제 8% 이상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초 대비하면 조금 플러스 난 건 사실이지만 딱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테슬라가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GM 같은 거가 우리 훨씬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장 상황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도 많지만 어찌 보면 비트코인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어제 오늘 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이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슈가
최근에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발표한 모델 Y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한다는 건데요. 모델 스탠다드에 이제 주문이 지금 정지됐거든요. 그게 화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논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지금 흐름이 어떤 고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는 그런 약간의 또 섹터 로테이션이 또 한 차례 진행되는 중이다. 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의 답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모두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2% 넘게 하락했죠. 아마존과 구글도 모두 상대적인 오늘 하락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디즈니랑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바로 지키겠습니다. 디즈니는 물론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 되겠고 실제로 보면 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있지만 실제로 보면 경제 활동의 재개 또 한복판에 있는 것이 또 디즈니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데 여튼 이 디즈니랑 캐터필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또 다우지수에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우지수에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재미가 없었지만 디즈니, 캐터필러 이 두 주식 특히 디즈니가 오늘 다우지수 상승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디즈니,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상승에 빅테크주들은 하락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경기 민감주, 그중에서도 디즈니, 캐터필러 외에도 경기 민감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좀 반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업종도 하나의 경기 민감주로서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 흐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3대 항공주 모두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백투플레이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말씀드린 이번에 올해 이렇게 돼서 해외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갈까에 대한 것은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별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실망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도이치항공에서요. 미국의 주요 항공사 8개, 9개를 모두 중립해서 모두 매수를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를 새로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수많은 것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이런 것도 8, 9%가 넘나드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가 지금 예약을 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런 뉴스는 분명히 있겠지만 올해 내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뿐만 아니죠. 호텔은 왜 안 오르겠습니까? 호텔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에버코 같은 경우에서 지금 중립에서 매수로 메리아트 호텔을 올려놨습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카지노 관련 주식 다 올라갑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월가 최고 많이 올린 건 아닌데 14달러에서 15달러 올려놨지만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루프 캐피탈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 150에서 240달러를 올려놨습니다. 아마 올해 이번 주에 최고의 관심이 되는 어떤 실적 발표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서스키아나에서 700달러로 목표주가 올려놨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재미없죠. 이런 반도체 쇼티지나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많지만 오늘 재미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캐터필러 말씀드렸지만 캐터필러 할 때 저희 방송에서 계속 소개해드리는 거가 전 세계 최대 중장비 대여업체 유나이티드 렌털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또 3%또 올라가면서 사상치효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이 하나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시장의 흐름이다. 항상 성장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치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분산 투자만이 살길이라는 거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는데요. 그간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던 비트코인인데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오늘은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를 했죠.
네, 옐런 의장은 사실 예전에 FOMC 연준 의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찌 보면 일단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다루는 공식적인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좋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여하튼 결제 시장에서 활용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실제 누구나 다 알죠. 수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효율적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돈 세탁이죠. 아시다시피 돈 세탁이 서양에서는 가장 정말 중대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세탁에 대한 가능성, 경고성 발언을 다시 한번 했고요. 아마 이거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의회 증언에서 다시 한번 아마 제롬 파월 의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유심히 비트코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비트코인은 57,000달러 갔다가 54,000달러 언저리 있는데 여하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요. 하여튼 2017년, 18년과는 지금 약간은 다른 상황인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거운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의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에 오늘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4분기 실적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겸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처음에 작년 말만 하더라도 4분기 이익이 마이너스 9%가 넘었고요. 이번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도 시작했을 때가 마이너스 한 4%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83% 거의 다 발표되는 와중에 플러스 3.2%입니다. 그만큼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상당히 시각들이 많이 바뀐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거의 80% 되는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상 실적이 높아지다 보니까 연초에 제일 비쌀 때가 PR이 25배까지 갔거든요.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은 PR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22배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좀 낮아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기술주는 좀 여전히 멀티플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S&P 500 자체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1분기 이익은 한 21%가 늘어나고요. 2분기가 이제 엄청난 전년의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50%가 이익이 늘어나면서 연간으로 보면 23%의 이익 증가가 되면서 월가 평균은 주당 173달러가 월가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1년 1분기랑 연간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임의 소비재, 금융, 소재 섹터, 그리고 산업 섹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익 전망이 더 상향되거나 전망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에 상향되는 섹터, 이익 전망비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산업재라든가 IT, 금융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소위 펀더멘탈의 개선 정도가 뚜렷하다는 것이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금년 1분기, 금년 한 해 전체 전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일방적인 포트폴리오는 결국 지나가면 다 올라가겠으나 일방적인 포트폴리오는 마디마디 좀 아쉬운 구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과 달리 올해 큰 특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기억하실 분은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저희가 10개 종목 얘기할 때 ETF에서 S&P 500이 분명 대표 지수지만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민감이나 가치주의 성격이 짙은 다우지수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가 아마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네, 경기 민감주의 뚜렷한 이 펀더멘털 개선세를 좀 참고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또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80% 정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 기업들 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시간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에 발표를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스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스퀘어가 한마디로 고공행진을 계속 해왔고, 물론 오늘 날씨였지만요. 여기에 여전히 관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이 이제 목요일 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베스트 바이도 들어가고요. 버진 갤럭시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역시 에어비앤비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스포츠 베팅으로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드랍트킹즈가 실적을 발표하는 것 정도가 이번 주에 관심이 되겠고, 역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과 모레 우리 시간 새벽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가장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게 될 이 상하원 의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그 내용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엔비디아, 부킹홀딩스, 세일스포스 등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